경호 3부장이 총대 메고 막 항명하고 학상을 한 거예요. 안팎에서 양동작전을 펼친 거예요. 경찰이랑 짜고 뒤로 내통하면서. 그런데 그 경찰은 민주당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막 내통하고 있었죠. 근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배신자라는 게 딱 걸린 거예요. 증거로, 빼박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런 막무가내 판결, 그리고 공수처와 국수본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이 내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경호처 내부의 배신자를 잡았습니다. 지금 공수처와 국수본이요, 경호처를 흔들려고 정말 심리전을 지독하게도 펼쳤죠. 그리고 그 결과 전 경호처장이 자진 사퇴했고 경호처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대통령 경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 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들을 김건희 라인이다 뭐다 언론을 통해서 스크래치를 내고 경찰에 나오라고 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지휘부 흔들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언론에서 지금 경호처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다, 영장 집행을 막지 말고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자고 하는 경호원들, 경호처 간부들이 있다, 이 내분을 자꾸 부추겨서 말하는 게 현장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하기 전에 쓰는 심리전 전술입니다. 그러면서요, 뭐 경찰이 장갑차를 동원한다, 소방청에게 소방차를 빌린다, 1000명을 투입한다, 이것도 다 심리전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대규모 병력 운용과 물리적 충돌을 경찰 입장에서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뉴스를 언론에 내보여서 경호처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흔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찰이 옛날부터 자주 쓰던 수법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가짜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 경호처 차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금 직무대행이죠. 정말 강직한 인물입니다. 경호처 출신이고요. 김성훈 차장과 경호처의 간부 부장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부장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김성훈 차장 물러나라! 우리는 대통령 안 지키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게 막 언론에서 쏟아낸 가짜 뉴스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실은 무엇이었느냐? 김성훈 차장에게 물러나라고 항명했던 그 사람, 경호 3부장입니다. 공식적인 직책까지 나왔습니다. 그 경호 3부장이 지금 대기 발령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다르게 말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경찰과 내통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기밀을 누설한 겁니다. 경호 3부장이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국수본 간부 2명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는지도 특정이 됐어요. 이게 사실관계가 경호처 내부에서 다 나왔어요. 기밀을 누설한 배신자는 경호 3부장이고 경호 3부장이 만난 사람은 국수본에 경무관급 간부 1명, 총경급 간부 1명이라고 해요. 이 간부 2명을 만나서 대통령 관저의 경호시설 위치, 경호 준비 행태,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국가 안보 기밀을 다 술술술 누설한 거예요. 이건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되고 국가 보안 시설을 지켜야 될 경호처의 간부가 경찰에게, 지금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국가 보안 기밀을 술술술 몰래 유출하고 와가지고 경호처 회의할 때는 자기가 소심파인 척 영장 집행 막으면 안 된다, 경호처 차장 물러나라,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경찰과 짜고, 저는 아마 민주당과도 짜고 쳤을 거라고 봅니다. 내부의 보안 정보를 다 유출시킨 범인이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천만다행스럽게도 경호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미리 포착하고 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걸 딱 깠습니다. 경호 3부장, 당신 지난 주말에 어디 갔어? 서울 시내 땡땡 호텔 갔지? 땡땡 호텔에서 누구 만났어요?
국수본에 경무관이랑 경찰총경 2명 만났죠. 만나서 국가기밀 누설했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팩트잖아요. 날짜가 특정됐고요. 장소가 특정됐고요. 만난 사람 2명이 다 특정됐어요. 이건 부인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경호 3부장이 현장에서 궁지에 몰려서 자신이 그 경찰 관계자 2명을 만났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이제 경호처의 간부들, 과장, 부장들이 있어요. 탄식이 흘러나왔대요. 하는 탄식이 경호처 간부 회의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경호처 내부에서도요, 소수기는 하지만 경찰이 들어오는데 이거 강경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던 일부 과장과 부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호 3부장이 그들 대신해서 총대 메고 막 항명하고 학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에다 막 정보 준 거예요. 지금 경호처 분열하고 있다. 경호관들 의견이 다르다. 김성훈 차장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막 이 안팎에서 양동작전을 펼친 거예요. 경찰이랑 짜고 뒤로 내통하면서. 그런데 그 경찰은 민주당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막 내통하고 있었죠. 근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배신자라는 게 딱 걸린 거예요. 증거로, 빼박으로. 서울시내 호텔에서 2명 만났잖아. 그랬더니 이 경호 3부장을 따르던 다른 과장, 부장들도 다 탄식을 내뱉었답니다. 왜냐하면 경호관의 명예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 중에서 최고가 대통령 관저시키는 경호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자기 아들, 손자한테 자랑하는 평생의 자랑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 아빠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대통령 경호원이었어. 그 자부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경찰의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대응하는 게 부담스럽다 해도 경호 3부장처럼 몰래 경찰 만나서 국가 보안 기밀을 유출한다? 내통한다? 이거는 상식적인 경호관들은, 경호처 간부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경호 3부장의 꼬임에 넘어갔던 일부 과장, 부장들도 배신감을 느끼고 탄식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경호 3부장의 배신 행위가 들통나는 바람에 경호처가 더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경호처가. 제가 파악한 사실입니다. 원래는 경호처를 흔드는 이 내부 분열 작전, 경호처 내분 작전이, 경찰의 심리전이 좀 통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겁을 줬잖아요. 경호관들 너네 이러다가 다 잡혀가고 연금도 못 받고 고발당한다. 그러면서 일선 경호원들에게는 막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제시했죠. 지휘부 책임이니까 너네가 지휘부 말 안 들어도 죄 안 묻는다. 아주 교묘하고 비열한 심리전을 썼죠. 그리고 경호 3부장이 총대 메고 들고 일어나서 항명한 거예요. 마치 국민의힘의 누구처럼? 김상욱처럼. 그 역할을 하니까 약간의 동요가 있었대요. 간부들 사이에서도. 근데 경호 3부장의 이 스파이 행위, 배신자 행위가 명확하게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경호 3부장도 현장에서 자신이 경찰 2명을 만난 걸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게임 끝. 동요하던 경호처 조직이 경호 3부장의 배신 행위가 적발됨으로 인해서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과장이 국가보안 주요 시설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위치, 시설 위치라던가 보안 상황이라던가 경호처 내부 기밀들을 다 퍼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경호처의 존재 가치 존립을 걸고 이 체포영장을 막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호처가 무기력하게 경찰과 공수처에게 뚫려버리잖아요. 눈 뜨고 대통령이 체포되는 걸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경호처의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대통령 경호에 목숨 걸라고 뽑아서 자존심 세워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조직인데 몰래 경찰 만나서 정보 빼돌리는 뒷거래를 하지 않나. 그러고도
눈앞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대통령이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에 끌려가는 걸 지켜보질 않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경호처라는 조직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뭘로 보겠습니까? 야, 이 대한민국 뭐 세계 경제 순위 10위 대국이고 G7 넘어서 이제 G8 된다고 하는데 별거 없네. 자기 나라 대통령 하나 못 지키고 경찰이랑 내통하더니 경찰이 대통령 체포해서 끌고 나가는 거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네. 북한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국가 안보와 국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호 3부장이라는 배신자가 경찰 간부와 내통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똘똘 뭉치게 된 경호처가 목숨 걸고 경호처의 존재 가치를 걸고 이 경찰과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라는 소식, 그리고 경호처를 흔들기 위해서 막 쏟아냈던 내분을 야기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얼마나 이 경호 3부장을 내세운 무리한 시도였나, 가짜뉴스였나, 네. 그런 부분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민주당의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내통했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호처의 경호 3부장은 경찰과 국수본과 내통을 했어요. 그야말로 내통과 내통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지금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주도하는 불법적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편향되어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오늘 몇 시간 만에 정재선 재판관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와 같이 빠르게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하루빨리 오늘 안에라도 서부지법에서 일방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를 제외하라고 말한 체포영장이 헌법을 위반한다. 그 어떤 판사도 임의적으로 존재하는 법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먼저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외부의 언론 보도로도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경호처 간부회의의 분위기, 경호 3부장 배신자를 적발하면서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 중심으로 더욱더 똘똘 뭉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긴급 속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예외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붙인 이순영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경호처가 대통령은 경호하지만 경호차장 경호하라는 법은 없다. 이 체포영장으로 김성훈 차장 먼저 체포되고 나면 경호처는 자연스럽게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가 보안과 기밀 누설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책임자가,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형사법 1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호처 지금 차장, 김성훈 차장은 한남동 관저와 같은 국가보안구역에 거주하고 있죠. 그렇다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영장 집행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장, 경호처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이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역시도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되는 것 역시나 기관장의 거부, 경호차장의 거부로 막아 세울 수 있고 막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